넷플릭스 성장의 비결 3, 4일차 스터디파이와 함께하는 영장문 스터디. 오늘의 주제에 나갑니다. 어른으로 대접하라. 이 장은 이와 같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성공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다. 회사가 직원들을 어른으로 대할 때 직원들도 어른으로서 행동한다. 직원들은 자유를 남용하지 않는다. 성공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라고 본장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장을 읽으면서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또는 모두와 공유하고 싶은 그래서 선정한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팀은 모든 팀원이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 뭐든지 할 때 만들어진다. 인센티브나 절차, 특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훌륭한 팀을 구성하기 위해선 재능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야 한다. 어른들, 그러니까 자기 일과 씨름하는 것 외에는 무엇도 바라지 않는 사람들 말이다. 만약 어른들을 채용했다면 그 다음에는 회사가 직면한 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과 명확하고도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한다. 좋은 팀은 상황이 어려울 때 나온다고 합니다. 깊이 파고들수록 탁월한 팀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나는 직원을 채용할 때 문제 해결에 매우 흥미를 느끼는 사람을 찾는다 라고 패티 맥코드는 말합니다. 이를테면 아침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깨어나길 바라는 사람들인 거죠. Oh my God, 하나님, 이 문제 너무 어려운데요. 하지만 꼭 해결하고 싶어요. 돌파해야 할 굉장한 문제가 주어져 있고 그것을 함께 풀어나갈 적합한 동료가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강력한 인센티브가 아닐까 패티 맥코드는 제안합니다. 패티 맥코드가 자주 외우는 주문, 즉 mantra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문제를 찾는 사람은 흔하다. 사람들은 대개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회사에서 본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 문제를 찾은 사람이야. 그래. 근데 뭐 좋은데. 그런데 당신이 그 문제를 해결은 했나요? 당신은 틀림없이 문제 해결을 사랑하는 직원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톰 윌러러 전 넷플릭스 제품 혁신 부문 부사장과 패티 맥코드는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세계 최대의 온라인 공개 강좌 플랫폼인 코세라에서 최고 제품 책임자로 이직을 했습니다. 회사 설립 초기에 어떤 일이 가장 좋았냐고 패티가 물었더니 그는 자신의 팀이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해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눈을 번쩍였습니다. 톰은 입사 당시에는 회사가 5년 이상 존재할지조차 확신을 못했다고 털어놓았는데요. 하지만 높이 오르고 싶다는 갈망이 있어서 지원했다고 합니다. 코스를 개발할 때 가끔은 이러다가 팔이 마비되는 건 아닌가 몰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하죠. 사실 저도 스터디파이에서 요즘 다양한 스터디를 개설하면서 손가락이 마비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세상에 뭔가를 더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라고 톰은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움직이죠.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전형적인 접근 방식은 사람과 구조를 추가하고 더 경직된 예산 목표를 세워 제한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하지만 성공적으로 규모를 키운 고속성장 기업에서의 경험에 따르면 최대한 군더더기 없는 과정과 강력한 규율 문화가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원은 오직 고성과자들만 채용해서 그들이 함께 일하도록 하는 것이란 걸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이 사무실에서 테이블 풋볼을 들여놓거나 공짜 초밥을 제공하거나 엄청난 보너스 또는 스탁 옵션을 안기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특전이라는 것. 즉, 능력이 탁월한 동료, 명확한 목표, 제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 이 세 가지를 강력한 조합으로 결합한 것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라고 패티 맥코드는 생각한다고 합니다. 가끔 리드 헤이스팅스가 뭔가를 제안할 때면 마치 이 정신 나간 인간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패티 맥코드는 하룻밤 정도 그 생각을 묵혀놓고 잠을 잔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언론의 관심을 아주 많이 받았던 휴가 정책이 없는 정책입니다. 넷플릭스는 회사 차원의 휴가 정책을 아예 없애버리고 대신 직원들에게 자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시간을 가져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관리자, 즉 직속 상사와의 상의만 하면 끝나는 거죠.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직원들은 휴가를 남용했을까요? No way. 직원들은 여름에 1에서 2주 정도 휴가를 가고 자녀들의 운동 경기를 보기 위해 이따금 하루를 쉬었습니다. 예전과 다를 바가 없었죠. 패티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권한 부여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각자의 시간에 책임을 질 거라고 믿어주는 거죠. 패티는 말합니다. 나는 각종 관습을 내다 버리는 것을 좋아한다. 하루는 직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회사의 경비 정책을 없애려고 해요. 출장 정책도 없앨 거예요. 왜냐면요, 회사의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는 게 좋으니까요. 회사 자문 변호사들은 경영진에게 이 결정이 재앙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실제 재앙으로 드러나면 예전 방식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 결정을 통해서도 직원들이 자유를 남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패티와 리드는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회사가 직원들을 어른으로 대할 때 직원들도 어른으로서 행동한다. 당신이 리더라면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구와 정보를 마음껏 제공해 주세요. 그러면 그들은 기꺼이 빛나는 성과로서 여러분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게다가 당신에겐 유연성을 유지하라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요구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넷플릭스 성장의 비결, 어른으로 대접하라. Treat people like adults. 안녕일이 읽고 감명 깊었던 문장들을 여러분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번역할 만한 문장들을 추출해 드릴게요.